지금 당장 이 습관 멈추지 않으면 몸이 먼저 망가집니다.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요즘 유난히 피곤하고 속이 더부룩하고 잔병치레가 늘었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저는 30년간 생활 속 화학물질과 건강의 관계를 연구해온 김도연입니다. 대학에서 환경보건학을 전공했고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일상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들을 추적해왔습니다. 수많은 사례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대부분 너무 당연하게 하고 있어서 문제라는 생각조차 못하는 습관들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밥 데워서 드시고 커피 한 잔 하시고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당장 아프지 않으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천천히 조금씩 반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거창한 건강 비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는 그 작은 습관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편의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 담고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배달음식 시켜 먹고 생수병 물 마시고 이 모든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이 이야기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밥 데울 때 이 방법 그대로 쓰고 계신가요? 플라스틱 통에 담아서 그냥 전자레인지에 넣고 계신 건 아닌가요?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나서 여러분 생각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며칠 전 제 오랜 지인인 58세 박정민 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칠순이 넘으신 어머니가 특별한 병은 없는데 계속 속이 불편하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병원 가봐도 별다른 이상은 없고 밥은 잘 드시고 약도 안 드시는데 왜 이럴까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어머니 댁에서 같이 지내보기로 했답니다. 집에 가서 보니 늘 하던 습관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밥을 작은 플라스틱 통에 담아 냉동실에 넣었다가 그대로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바로 돌려 드시는 모습이었죠. 반찬도 플라스틱 밀폐 용기에 담아서 그대로 데워 드시고요. 너무 당연한 광경이라 처음에는 문제라고 생각도 못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께 유리용기로 바꿔보시라고 권했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속 불편함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이 이야기 사실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집 냉동실과 냉장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플라스틱 통이 몇 개나 들어있나요? 그리고 그 통을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데우고 계시진 않나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연구하면서도 느끼고 주변 분들 이야기 들으면서도 느끼는 건데요. 대부분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정작 그 음식을 담는 용기나 데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는 거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만 전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실천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릴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제 연구 경험상 이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의 반응이 달라지는 걸 수없이 봤습니다. 거창한 건강식품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의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몸을 망가뜨리는 요소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건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전자레인지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자레인지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전자레인지가 아니라 그 안에 넣는 용기입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고온에 노출되면 미세한 화학물질이 음식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식품안전처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고온과 저온을 반복한 플라스틱 용기에서 미세한 조각들이 떨어져 나온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 사용한 용기일수록 더 심하다고 나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눈에 안 보이는 수준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뜨거운 음식과 직접 닿으면서 그 성분이 조금씩 녹아 나오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67세 박영수님은 평생 플라스틱 용기를 쓰셨는데 이 습관을 바꾸고 나서 속 불편함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겠거니 했는데 몇 달 지나도 계속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용기만 바꿨을 뿐인데 몸의 반응이 달라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천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유리나 도자기 용기로 바꾸는 것뿐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용기를 다 바꿀 필요는 없어요. 전자레인지에 넣을 때만이라도 유리 용기에 옮겨 담아서 데우시면 됩니다.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단단한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전자레인지용이라고 표시된 것도 반복 사용하면 똑같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용기는 더 조심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용기를 쓰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냉장고는 안전하다는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냉장고에 넣으면 음식이 안전하게 보관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상온보다는 훨씬 낫죠. 하지만 냉장 보관이 세균을 완전히 멈추는 건 아닙니다. 저온에서도 세균은 천천히 증식합니다. 해외 식품위생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냉장 온도에서도 특정 세균들은 계속 자라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속도는 느리지만 며칠이 지나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준까지 증가합니다. 특히 반찬류나 조리된 음식은 더 취약합니다. 72세 이정희님은 냉장고에 며칠 둔 나물 반찬 때문에 고생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냄새도 안 나고 겉으로 보기엔 멀쩡했는데 드시고 나서 배탈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냉장고를 너무 믿었던 거죠. 그 이후로는 반찬을 소량만 만들어서 빨리 드신다고 합니다. 실천 방법은 명확합니다. 음식을 오래 두지 말고 가능한 빨리 먹는 겁니다. 특히 조리한 음식은 이틀 이상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반찬도 한꺼번에 많이 만들지 마시고 먹을 만큼만 조금씩 만드는 게 안전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냄새 없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세균은 냄새가 나기 전에도 이미 증식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변질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집 냉장고 안에 며칠 된 음식이 떠오르시나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는 고기를 물로 씻어서 보관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생을 위해서 고기를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특히 시장에서 사온 고기나 냉동고기를 물에 헹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위험합니다. 국내 식품안전 관련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고기를 물로 씻으면 표면의 수분이 세균 증식을 도울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기가 있으면 세균이 더 빨리 번식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게다가 싱크대에서 씻으면서 물이 튀면서 주변 조리 공간까지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69세 김상호님은 이 습관 때문에 식중독을 겪으셨습니다. 고기를 깨끗하게 씻어서 냉장고에 보관했는데 다음날 요리해서 드셨더니 탈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씻으면서 오히려 세균이 더 퍼진 거였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기는 씻지 말고 바로 조리 직전에 필요한 부분만 손질하는 겁니다. 핏물이 신경 쓰이시면 키친타월로 가볍게 닦아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로 헹구는 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주의사항은 절대 씻어서 보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냉동했다 해동한 고기는 더더욱 씻으면 안 됩니다. 해동 과정에서 이미 수분이 생기는데 거기에 물까지 더하면 세균 증식의 최적의 환경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고 계셨나요? 오늘부터라도 바꿔보세요. 네 번째는 배달 음식 국물 섭취 습관입니다. 요즘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죠? 편하고 맛있으니까 자주 이용하실 겁니다. 그런데 배달 음식의 국물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뜨거운 국물이 플라스틱 용기와 직접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환경보건 연구기관에서 진행한 조사를 보면 뜨거운 국물류가 다른 음식에 비해 미세 플라스틱 노출 위험이 훨씬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뜨거운 온도가 플라스틱에서 화학물질이 녹아 나오게 하는 거죠. 특히 배달 과정에서 흔들리면서 더 많이 접촉하게 됩니다. 65세 최은숙님은 배달 음식을 자주 드셨는데 국물 섭취를 줄이면서 속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국이나 찌개를 시키더라도 국물은 조금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신다고 해요. 그것만으로도 차이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실천 방법은 국물량을 줄이는 겁니다. 완전히 안 드실 필요는 없어요. 맛만 보는 정도로 조금만 드시고 대부분 건더기로 드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도자기 그릇에 옮겨 담아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주의사항은 자주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가끔 한두 번은 괜찮지만 매일 배달 음식으로 국물을 많이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뜨끈한 국물이 담긴 채로 오래 배달되는 음식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오늘 저녁 배달 음식 떠오르시나요? 다섯 번째는 생수병 그대로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수가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수돗물보다 낫다고 믿으시죠? 그런데 생수병 자체가 플라스틱이라는 걸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플라스틱 병 자체에서 미세한 조각들이 물속으로 녹아 들어갑니다. 해외 수질 관련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생수에서 수돗물보다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검출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햇빛에 노출되거나 더운 곳에 보관된 생수병은 더 심하다고 나와 있어요. 차 안에 두고 다니는 생수병은 특히 위험합니다. 70세 정민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물을 끓여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웠지만 습관이 되니까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맛도 더 좋아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물을 끓이거나 간단한 정수 필터를 쓰는 겁니다. 정수기가 있으면 가장 좋지만 없어도 물을 끓이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끓인 물을 유리병이나 스테인리스 물통에 담아 드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생수병을 흔들어서 마시지 않는 겁니다. 흔들면 플라스틱 표면과 물의 접촉이 더 많아집니다. 또 뜨거운 곳에 보관하지 마세요. 차 안이나 햇빛 드는 곳에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물을 드시나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마지막 6번째는 무심코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입니다. 여기엔 다양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일회용 마스크를 오래 사용하는 것, 합성 섬유로 된 옷을 뜨거운 물로 세탁하는 것, 낡은 요가 매트나 운동 매트를 계속 쓰는 것까지 모두 연결됩니다. 환경복권 관련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런 생활 속 노출이 음식보다 더 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먹는 것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지고 입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8세 오영자님은 생활 습관 전반을 점검하면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오래된 조리도구를 바꾸고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이고 세탁 방법도 바꿨더니 피부 트러블도 줄고 전반적으로 몸 상태가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한 번에 다 바꾸려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시면 됩니다. 가장 자주 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쓰는 물컵, 밥그릇, 반찬통 이런 것들부터 하나씩 바꿔보는 겁니다. 주의사항은 과도한 불안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차단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그게 건강에 더 안 좋아요. 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나도 해당된다 싶은 게 있으신가요?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건 완벽한 차단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플라스틱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기 중에도 있고 물속에도 있고 음식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걸 완전히 피하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중요한 건 극단적으로 피하려다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게 더 건강에 안 좋습니다. 완벽주의보다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노출량을 최대한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한 가지는 뭘까요? 거창한 거 말고 정말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거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은 유리용기 사용하기입니다. 유리용기가 가장 안전합니다. 열에도 강하고 화학물질이 녹아 나올 위험도 없습니다. 음식 보관하실 때나 데우실 때 유리용기를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깨질 위험 관리입니다. 유리는 깨지기 쉽잖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손에 힘이 약해지셔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고 무거운 건 피하시고 적당한 크기로 여러 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닥에 실리콘 패드를 깔아두시면 더 안전합니다. 실천은 데울 때만이라도 바꾸는 겁니다. 모든 용기를 다 유리로 바꾸기 어려우시면 전자레인지에 넣을 때만이라도 유리 용기에 옮겨 담으세요. 냉장 보관은 플라스틱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열을 가할 때입니다. 이것만 지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이건 바로 실천 가능하지 않으신가요? 두 번째는 물은 끓이거나 거르기입니다.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것보다 한번 끓이면 훨씬 안심할 수 있습니다. 끓이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제거되거든요. 정수 필터를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한 번에 완벽하려 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부터 모든 물을 다 끓여 마시려고 하면 힘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한 번 정도만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두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실천은 하루 한두 번만이라도 끓여 마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끓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끓인 물을 스테인리스 보온병에 담아두시면 하루 종일 따뜻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차를 좋아하시면 끓인 물에 녹차나 보리차를 우려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는 가능하신가요?
세 번째는 배달 음식 선택 기준 바꾸기입니다. 배달 음식을 완전히 안 먹을 수는 없죠. 가끔은 편하게 시켜 먹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선택을 조금만 다르게 하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자주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뜨거운 국물이 담긴 음식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물은 덜 먹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겁니다. 찌개나 국을 시키셨다면 국물은 맛만 보는 정도로 하시고 건더기만 건져서 드세요. 가능하면 집에 있는 그릇에 옮겨 담아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비빔밥이나 덮밥 종류도 도자기 그릇에 옮겨 담으세요. 오늘부터 가능하지 않으신가요? 네 번째는 생활 속 플라스틱 마찰 줄이기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들이 플라스틱을 더 많이 만지게 만듭니다. 플라스틱 수저로 뜨거운 음식을 휘젓는다거나 플라스틱 도마에서 칼질을 세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어냅니다. 주의사항은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당장 버리실 필요는 없어요. 새로 살 때 다른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지금 쓰시는 건 조심스럽게 사용하면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쓰세요. 실천은 흔들거나 긁는 행동을 줄이는 겁니다. 플라스틱 통을 세게 흔들지 마시고 플라스틱 도마에서 칼질을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뜨거운 음식을 플라스틱 수저로 휘젓지 마시고 나무 수저나 스테인리스 수저를 쓰세요. 이런 작은 것들만 바꿔도 노출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쉬운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오래된 플라스틱 제품 교체하기입니다. 몇 년씩 쓴 플라스틱 용기나 도구들은 이제 바꿀 때가 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눈에 안 보이는 변화가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않는 겁니다. 경제적 부담도 있고 환경적으로도 한꺼번에 버리는 게 좋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바꿔가세요. 실천은 가장 자주 쓰는 것부터 교체하는 겁니다. 매일 쓰는 물컵, 밥그릇, 국그릇부터 시작하세요. 반찬통도 자주 데우는 것부터 유리로 바꾸세요. 조리도구 중에서 칼이나 도마도 오래됐다면 교체 시기를 고려해보세요. 한 달에 하나씩만 바꿔도 1년이면 12개입니다. 여섯 번째는 세탁 방법 개선하기입니다. 합성 섬유로 된 옷을 빨 때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옵니다. 세탁기를 돌릴 때마다 옷에서 미세한 섬유 조각들이 떨어져 나와서 물과 함께 흘러갑니다. 주의사항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옷을 안 빨 수는 없잖아요. 다만 방법을 조금 바꾸면 됩니다. 세탁 온도를 낮추고 너무 세게 돌리지 않으면 됩니다. 실천은 찬물 세탁하고 세탁망 사용하기입니다. 뜨거운 물보다 찬물로 빨면 섬유 손상이 적습니다. 세탁망을 사용하면 옷끼리 마찰이 줄어들어 섬유가 덜 떨어집니다. 특수 세탁망도 나와 있는데 미세 섬유를 거르는 기능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입니다. 일회용 마스크, 일회용 수저, 일회용 컵 이런 것들을 매일 쓰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편하긴 하지만 노출을 늘리는 요인입니다. 주의사항은 억지로 참지 않는 겁니다. 필요할 때는 쓰셔야 합니다. 다만 습관적으로 쓰는 건 줄이자는 겁니다. 집에서는 굳이 일회용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실천은 집에서만이라도 다회용품 쓰기입니다. 집에서 물 드실 때 일회용 컵 쓰지 마시고 유리컵 쓰세요. 밥 드실 때 일회용 수저 쓰지 마시고 스테인리스 수저 쓰세요. 작은 습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환기와 청소 습관입니다. 집안 공기도 중요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공기 중에도 떠다닙니다. 먼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신경질적으로 청소하지 않는 겁니다. 하루 종일 청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규칙적으로 환기하고 적당히 청소하시면 됩니다. 실천은 하루 2번 환기하고 물걸레질하기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창문 열어 환기시키세요. 청소할 때는 마른 걸레보다 물걸레가 좋습니다. 먼지가 날리지 않고 닦이거든요. 일주일에 2~3번만 물걸레질 하셔도 집안 공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자레인지가 문제라고 생각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전자레인지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안에 넣는 용기와 우리가 반복하는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셨는데 그것도 착각이었죠. 고기를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는데 오히려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 몸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몸은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피곤하고 속이 불편하고 이유 모를 통증으로 시작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희망적입니다. 이런 습관들을 하나씩 바꾸기만 하면 몸의 반응도 달라진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지난 30년간 연구하고 수많은 사례를 보면서 확신하게 된 건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거창한 치료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선택 하나가 건강을 지킵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유리로 바꾸고 물을 끓여 마시고 배달 음식 국물을 줄이고 냉장고 음식을 빨리 먹고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분명한 변화가 생깁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런 습관을 바꾸고 나서 몸이 가벼워졌다고, 속이 편해졌다고, 피부가 좋아졌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모든 걸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플라스틱을 완전히 피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노출량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중요한 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겁니다. 완벽주의에 빠져서 모든 걸 다 바꾸려 하면 오히려 힘듭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세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이렇게 조금씩 바꾸다 보면 어느새 많은 게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넣는 용기부터 바꿔보세요. 지금 집에 있는 플라스틱 밀폐 용기 대신 유리 용기를 준비하세요. 비싼 거 아니어도 됩니다. 마트에서 파는 간단한 유리 용기면 충분합니다. 밥 데울 때, 반찬 데울 때, 그때만이라도 유리 용기에 옮겨 담아서 데우세요.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노출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매일 먹는 밥과 반찬에서부터 안전해지는 겁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속이 편해지고 소화가 잘 되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냉장고 속 음식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지난 음식, 어떤 걸 버려야 하고 어떤 건 먹어도 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냉장고 정리 방법과 안전한 보관법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니까 꼭 확인해주세요. 오늘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장 먼저 바꾸실 건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방법이 있다면 다른 분들을 위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